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사에서 그 4대 미녀라 그러면 시대순으로 제일 먼저 이제 서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서시는 원래 이제 월나라 사람인데 그 범려라는 사람이 그 부천의 책사로 훌륭하게 활동을 했던 범려라는 사람이 오나라의 부차한테 서시를 보내자 해서 이제 결국 서시가 오왕 부차의 눈을 멀게 해서 오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차대한 아주 그 키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이 이제 서시잖아요. 그 5월간의 오랜 갈등을 종식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서시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치머서시다 그러는데, 물고기들도 한번 이 서시라는 여인을 보게 되면 헤엄치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미인이다, 그렇게 묘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책에도 보면 이 서시라는 여인하고 관련해서 서시가 이제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가끔 이렇게 가슴이 쿡쿡 쑤시고 그러면 인상을 쓰고 이제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인상 쓰는 모습마저도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던 못난 여인이 이 자기도 막 서시를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인상을 쓰고 그냥 팍팍 쓰고 돌아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못난 여자가 인상까지 쓰고 다니는 거를 이제 보느라고 아주 그 괴로워했다는, 아주 그게 고역이었다는. 그래서 장자에 보면 이런 유명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동시라는 여자, 보통 이게 서시랑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동시라고 많이 하는데, 동시효빈이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시라는 여자는 이 아름다운 얼굴로 찡그리는 것만을 알았지, 찡그리는 것이 아름다웠던 까닭은, 소위 까닭은 알지 못했다, 그런 대목이 이제 장자에 실려 있습니다. 내 조건과 상황은 전혀 돌아보질 않고 무작정 남을 따라하는 것만이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추한 일인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동시효빈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동시가 찡그리는 것을 따라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이제 왕소군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왕소군도 어쨌든 이 삼국지 연의의 배경이 되는 그 한대의 여인입니다. 물론 이제 전한과 후한은 그 분위기 자체가 무척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같은 시대 구분을 할 때는 같은 중국사에서 한 나라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왕소군은 그 원래 한 원제 때의 궁녀였는데, 원제 때 그 궁중 화가였던 모연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모연수의 주된 일은 뭐냐면 이제 궁녀들을 계속 이렇게 그림을, 초상화라 그러죠. 그림을 그려서 이제 황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황제가 이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이제 뭐 취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궁녀들이 어쨌든 황제 눈에 잘만 들게 되면 내 삶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뭐 첩이 될 수도 있고 후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의 상당한 어떤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연수한테 이제 이 궁녀들 중에서 좀 뒷배가 있거나 집안에 여유가 있거나 그런 여자들은 이제 이것저것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칩니다, 이 모연수한테. 그럼 모연수가 자기한테 뭘 좀 갖다 준 사람, 그런 여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예쁘게 그려주고 그런 게 있는데, 실물보다 낮게 그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소군은 원체가 이제 좀 형편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형편이 좋질 못해서 모연수한테 아무것도 이렇게 좀 찔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근데 이제 왕소군이 천하의 아주 그 절색인데도 모연수가 막 일부러 좀 이렇게 못나게 그려놓고 다른 여자들을 이제 자기한테 뭐 많이 갖다 준 여자들을 좀 살려줘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왕소군을 못나게 그리고 막 있지도 않은 점을 그냥 갖다가 막 얼굴에 크게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왕소군이 입궁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황제 눈에 들질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 이제 그 흉노 그 선우씨들한테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제가 이제 그 끌려갈 때 그제서야 이제 왕소군을 보고, 아니 저런 미인이 지금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원제가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이제껏 궁녀들 그림을 숱하게 많이 봐왔지만 이 왕소군이는 그림에서 본 적이 없는 미녀거든.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흉노에 줘야만 되는 현실이 막 너무 성질이 나니까 결국 원제가 그 모연수라는 화가를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뭐 왕소군은 우리가 나간 왕소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러기들이 날갯짓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떨어질 정도의 그런 아주 미모다, 그런 절세가인이다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대 들어서 동방규라는 사람이 이제 소군원이다 하는 시를 지어서 왕소군의 원망이다 하는, 그래서
그 시로 이제 사실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그 뭐 호지무아초 이 저기 출래불사춘 유명한 말이잖아요.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질 않다. 출래불사춘이다. 또 그 동방규뿐만이 아니라 뭐 이태백이도 왕소군을 이제 소재로 쓰고, 아무튼 중문학의 아주 단골 소재 가운데 하나가 그런 소재가 되는 여인이 이 왕소군이기도 하고, 이제 중국의 4대 미녀 가운데 세 번째 여인이 오늘 말씀드릴 이 초선 사도 왕윤의 부중기녀였던, 보통 우리가 폐월초선이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달도 부끄러워서 초선 앞에서 부끄러워서 구름 뒤로 얼굴을 감추고 숨었다는, 그렇게 빛나는 달도. 그래서 이 초선이 부중의 기녀기는 했지만 원문에 보면 이제 미모와 재주가 모두 이렇게 뛰어났기 때문에 왕윤이 이 친딸로서 초선을 대했다, 그런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자기 친딸처럼 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왕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왕윤이 그 사공장원이라는 사람이 동탁한테 그냥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서 그 뒤뜰에서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디서 또 한숨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처럼 심란한 사람이 또 있나 싶어서 살짝 가보니까 초선이 거기서 탄식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또 왕윤이 초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냐? 왜 한밤중에 이렇게 한숨을 땅이 꺼져라 푹푹 쉬고 복 나가게 왜 그러고 있냐? 좋아하는 남정네라도 생긴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초선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요새 이제 저도 심기가 불편하고 기니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뵙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선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이 대인의 은혜를 참 많이도 입어왔는데 요새 이 대인께서 무슨 걱정이 많으신지 너무 그 표정이 좋질 못하십니다. 뭔가 아무튼 대인께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초선이 하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제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다 부서지도록 내가 대인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을 하려고 하더라도 만분의 1도, 여기 나오잖아요. 만분의 1도 보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새 뭐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어딘가 쓰일 때가 있다면 저는 10,000번을 죽더라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초선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윤이 초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정말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백성들에게는 이 거꾸로 매달린 듯한 그런 위태로움이 있고, 그리고 임금과 신하들 간에는 마치 이 달걀을 쌓아놓은 듯한 그런 급박함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초선한테 이제 이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사태인지를, 특히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현실인가를 초선한테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동탁과 여포라는 이 짐승 같은 놈들은 모두 호색한인데, 마침 너는 인물이 뛰어나다 그거죠. 초선이는 너는 인물이 출중하니까 내가 먼저 너를 여포한테 시집 가게끔 그렇게 허락을 한 뒤에 동탁한테 너를 한번 바쳐볼 테니까 너는 동탁과 여포 이 두 사람의 중간에서 이들이 서로에게 분노하게끔 한번 이간질을 한번 시켜봐라. 그래서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도록 해서 절대학,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끌어낸다는 거야. 절대학. 큰 악을 끊어내는 게 근절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초선한테. 그래서 초선을 굉장히 독려해 주죠. 이 어떤 사직을 다시 세우고, 이 강산을, 이 후한 조국의 강산을 다시 세우는 것, 사직을 다시 붙들고 강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다 너의 힘에 달려있다. 초선아, 다 그게 너의 힘에 달려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한번 잘 해볼 수 있겠냐 하니까 초선이 한번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윤이 이제 아주 멋진 그 금관, 이 금으로 된 왕관 하나를 특수 제작해서 그걸 이제 여포한테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포가 막 그 받고 좋아하면서 선물을 좋아하거든, 여포가. 그래서 직접 막 왕윤을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왕윤이 이때다 싶어서 초선으로 하여금 이 여포의 시중을 들게끔. 그러니까 이 초선이 그냥 막
선녀처럼 하고 들어오니까 여포가 그냥 초선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눈에 막 이 동공 지진을 일으키면서 이 처자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렇게 참질 못하고 물어보잖아요. 자기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왕윤이 그러잖아요. 이 아이는 초선이라는 아이인데 얘는 제가 아주 딸처럼 여기는 그런 친구인데 만약에 장군만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장군의 첩으로 이 아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여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개나 말처럼 보답을 개나 말을 본받아서 보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윤이 조만간 좋은 날을 택해서 제가 이 초선이를 장군의 부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번에는 왕윤이 동탁을 초대해서 동탁한테도 이제 넌지시 이 초선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탁도 막 그냥 금세 누나를 막 이리저리 불리면서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니까 정말 선녀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죠. 왕윤한테 누구냐고. 그러니까 왕윤이 동탁한테 제가 이 아이를 승상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고는 그 길로 수레에 태워서 동탁이랑 같이 초선을 떠나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포가 그냥 이 방천 화극을 들고 막 씩씩거리면서 득달같이 찾아와서는 분명히 며칠 전에 초선을 나한테 보내겠다 그래 놓고는 지금 초선이 동탁을 따라서 승상부로 들어갔다는데 어찌 나를 놀리십니까? 이거 왜 나를 희롱합니까? 동탁이 이 여포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왕윤한테. 그러니까 왕윤이 이제 시치미를 딱 잡아대면서 그러잖아요. 실은 그게 아니라 어제 승상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는 내 아들 여포한테 저 초선이라는 뭐 여자를 이렇게 주기로 했다 그러는데 내가 물론 친애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기 양아들 양아버지 지간이잖아요. 여포랑 동탁이. 그러니까 내가 애비된 입장에서 먼저 한번 어떤 아이인가 어떤 여잔가 한번 보려고 찾아왔소 하시길래 보여드렸다 그거야. 초선을 동탁한테. 그랬더니 그냥 동탁이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오늘이 마침 길일이니까 내가 그냥 지금 얘를 데리고 가서 여포랑 알아서 짝을 지어 주겠소 하면서 데려갔다 그거죠. 저기 동탁이 태사께서 직접 오셨는데 이 늙은이가 뭔 힘으로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여포를 살살 달래잖아요. 얼른 가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아서 오늘 내일 중에 이렇게 짝을 잘 지어 주실 겁니다. 하니까 여포가 이제 막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 막 머리를 막 극적극적 하면서 이거 오해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포가 내일 제가 이 회초리를 등에 지고 마땅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절 때려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막 굽신굽신 하면서 여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여포가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막 다스려가면서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잖아요. 여포가 막 이게 안달이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지가 직접 승상부로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승상께서 어딜 계시냐 하니까 그 주변에 그 시첩들이라 그래야 되나? 시첩들이 얼마 전에 세 사람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같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요새 그 세 사람과 아주 즐기시느라 그냥 밤낮 없이 바쁘십니다 하니까 여포가 이런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지 싶어가지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막 지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몰래 그 동탁 방 뒤로 막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로 초선이 그 동탁 침대 이 퀸 사이즈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빗고 있거든. 근데 초선이 이제 그 거울로 초선이 이제 이 공작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눈치가 그냥 빠르잖아요. 그 거울로 이제 창가에서 막 여포가 이렇게 그 실루엣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는 막 무지하게 초선이 근심에 잠겨서 이렇게 막 슬픈 척을 하면서 막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막 계속 닦아내고 훔치고 그러잖아요. 여포가 이거 안 되겠다. 직접 내가 두 눈으로 저게 초선이 맞는지 진짜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안방으로 이렇게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동탁이 이제 여포 왔냐 별일 없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포가 이제 성질이 나니까 이제 도저히 이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큰둥하게 그냥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그냥 이제 나가봐라 하고는 그날부터 그냥 한 달이 또 넘도록 초선이랑 막말로 동탁이 이 초선이랑 물고 빨고 하느라 승상부 밖으로 아예 기어 나오질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동탁이 이제 무슨 뭐 가벼운 어떤 뭐 감기 같은 그런 병에 걸려요. 그런 게 걸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초선이 막 동탁을 아주 막 지극정성으로 그냥 간병을 해주고 그러니까 동탁이 막 더 초선한테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포가 이제 구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성질만 내고 있다가 이제 그 병문안을 간다는 핑계로 또 이 동탁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이제
그 침상 옆에서 동탁 시중을 열심히 들고 있는 초선을 막 가서 이제 서로 눈빛 교환을 하는 거야. 여포가 막 눈빛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거기서 지금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초선도 막 눈빛으로 막 그게 아니라 어쩌고 막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동탁이 이제 옆에 있다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동탁이 그런 여포를 보고 이제 눈빛이 놈이 심상치 않거든. 그러니까 너희 놈 지금 내 애첩을 희롱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날부로 여포를 이 승상부에 다시 못 들어오도록 출입을 금지해버린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동탁도 초선한테 이제 미쳐 있었다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동탁한테 금방 달려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포를 우리가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포를 잘 좀 달래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동탁이 어제는 내가 이제 저기 병중이고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봉합은 시켜놓는데 아무튼 여포 마음은 계속 이제 자나깨나 초선 생각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동탁이 조정에 들어가니까 여포가 참지를 못하고 승상부로 가서 초선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원에 어디지? 봉의정이라는 데 가서 초선이랑 여포랑 어떻게 꿈에 그리던 그런 재회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초선이 이제 또 거기서 그냥 한바탕 막 쇼를 하잖아요. 내가 여포 당신한테 시집 가게 됐다는 말을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그렇게 기쁜 감정을 한번 느껴봤었는데 동탁이 이 늙은 도적놈이 갑자기 나를 중간에 가로채서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나를 더럽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진즉부터 그냥 혀딱 깨물고 죽어버리려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장군 얼굴은 한번 뵙고 죽으려고 기다리던 찰나에 오늘 이렇게 장군을 뵙게 되니 이제 더는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소원은 이뤘으니 나는 이미 더럽혀진 몸이고 저 연못에 내가 빠져 죽을랍니다. 그러더니 이 초선이 막 협박을 하는 거야. 여포를 하면서 막 난간을 타고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려 그러니까 여포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그냥 뚝뚝 흘리면서 그 관우 장비 유비 이 삼형제가 달라붙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그런 무지막지한 놈이 막 울면서 막 초선을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더럽혀진 몸이라도 괜찮다고 제발 내려오라고 위험하다고 막 비니까 여포가 초선이 그냥 막 더 그냥 서럽게 울면서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초선이 내가 이번 생에는 불능 되지 못했다 그거야. 당신의 처가 이번 생에는 되지 못했지만 부디 원한다 그거예요. 서로 기약이 있기를 내세에서는 죽어서는 우리가 서로 기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생에는 내가 당신 아내로 살다 가질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우리 둘이 서로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막 초선이 이제 막 그냥 눈물 콧물 짜면서 쇼를 하니까 이 여포가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 생에 너를 아내로 삼지 못하면 나는 영웅이 아니다 하면서 막 초선을 그 타이타닉의 한 장면처럼 뒤에서 이제 떨어내지 말라고 끌어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선이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하루를 보내기가 1년과 같으니 제발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여포가 그러잖아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라. 지금은 내가 잠깐 이제 짬을 봐서 짬을 내서 온 건데 이 늙은 도적놈이 언제 또 나를 의심할까 두려우니까 일단은 내가 돌아간 뒤에 금방 내가 어떤 좋은 계책을 세워서 너를 데리러 한번 와보마. 초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거든. 이거 구파 원문에 보면 이렇게 쓰는 거지. 구파. 구파. 어떤 이 초선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살 자존심을 건드는 거야. 원문에 보면 구파라 그러잖아요. 이 동탁을, 여포 당신이 동탁을 그렇게 두려워하니, 당신이 동탁한테 그렇게 벌벌 떠니 내가 하늘의 해를 다시 볼 날은 없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남자들은 여포가 아니 내가 지금 그 동탁이 그 새끼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제 좀 며칠만 이게 뭐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으니까 며칠만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며칠만 좀 더 기다려줄 수는 없겠냐 하니까 이제 초선이 거기서 결정타를 날리는 거잖아요. 이런 쪼다새끼야. 나는 너를 나는 그대의 어떤 우레 같은 여포 당신의 그런 천둥과 같은 명성을 듣고 당신이 홀로 천하 제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결정타야. 타인의 제재를 받는 그런 병신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니까 이제 여포가 거기서 도는 거지. 이제 여포가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은 이 여자들이 뭐 당신
정말 뭐 그것도 못해줘?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남자들은 무리를 하게 되고 좀 약간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해주면 돼요. 항상 남자들한테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당신 정말 내 기대 이상으로 해줬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남자들은 정말 불가능하던 것들도 막 해내고 그런단 말이야, 남자들이. 근데 이제 현명한 여자들은, 남자들 그렇게 잘 길을 살려주는데, 이제 못난 여자들은, 이제 이 초선이는 지금 이제 여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고,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신 나한테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남자들이 이제, 좀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희 채널에는, 남성분들이 한 90% 정도가 되고, 여성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뭐 좋은 어떤 이 어드바이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포가 그러잖아요. 여포는 계속 이제 초선을 달래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뭐 동탁이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계책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초선은 이제 계속 여포를 이 충동질 시키는 거잖아요. 이 쪼다 같은 놈아. 그러면서 초선은 계속 시간을 끌고 그 후원에서 그러다가 결국 그 장면을 둘이 막 실갱이 하고 막 그런 장면을 동탁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포가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가니까 동탁이 이제 막 미치는 거야. 동탁도 그 화를 막 주체를 못해서 여포가 그냥 냅다 튀느라고 방천 화극이랑 그런 것도 다 여기 어디 저기 기둥 같은데 기대놓은 것도 못 챙겨서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이걸 막 여포한테 동탁이 집어서 막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날을 계기로 여포와 동탁 사이에는 다시 메꾸기 어려운 그런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갈건 삼국지 9번째 장면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제목을 원문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동탁 대녀다. 동탁이 크게 아주 그냥 이건 쌩 난리를 한번 치다. 이제 우화성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아무튼 뭐 삼국지뿐만이 아니라 항상 어떤 로망스가 있어야 특히 여인이 특히 미녀가 좀 나와야 재밌습니다. 모든 게. 그래 오늘 초선이라는 이 여인이 미인계로서 이제 여포와 동탁 사이에서 열심히 공작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로망스가 어떻게 뭐 비극으로 끝날지 희극으로 막을 내릴지, 대체로 모든 로망스의 끝은 비극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문학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4대 미녀 가운데 남은 한 사람은 이제 그 당시 당대에 당나라 때 수화 양귀비라는 그 여인이잖아요. 꽃도 부끄러워했다는, 꽃도 양귀비를 보면 그 미모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는 수화. 그래서 당 현종이 하루는 양귀비랑 그 침향정이라는 데서 꽃놀이를 즐기다가 이제 막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자랑 그 꽃놀이 막 날씨도 좋고 하니까 현종이 이태백이를 불러와라 그러잖아요. 그 궁중 가무단을 시켜서 노래를 한 곡 좀 이렇게 뽑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스트라를 한 곡 듣고 싶은데 옛날에 맨날 듣던 거 말고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이제 새로 신곡을 가사를 아예 새로 써서 한 곡 이렇게 좀 연주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신곡을 바로 쓸 수 있는 놈은 200밖에 없으니까 200을 빨리 불러와서 즉석에서 가사를 쓰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200을 찾으러 가서 보니까 이태백이가 대낮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술에 만땅이 돼서 아주 고주망태가 되어서 몸도 가누질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그거를, 황제 명령인데 거의 그냥 떠매다시피 해서 이 200을 질질 끌고 와서 현종 앞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얼마나 취했는지 이태백이가 황제도 못 알아보고 계속 그냥 막 혀가 꼬이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러잖아요. 200이 현종 앞에서도. 현종이 허허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왜 이리 취했나, 여봐라 그 저기 물 한 동이 떠와가지고 술 좀 깨라고 좀 이렇게 끼얹어 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큰 물통에다 그냥 물을 떠와가지고 200 얼굴에다 그냥 몇 번 그냥 냅다 그냥 강제 세수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200이 막 부르르 떨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니까 이 고력사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그 최고 권세를 가졌던 황관이 이제 그 자리에서 200 신발을 벗겨주고, 그러니까 200이 그냥 그 머리에서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그 채로 그냥 올라가서 이 붓을 딱 잡고는 그 양귀비가 벼루에다가 이제 먹물을 딱 받쳐서 들고 있잖아요. 그 벼루에다 그냥 먹을 딱 찍어서는 이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그 상태로 일필휘지로 써내려갔다는 그 저 유명한 악부가 청평조사 3수 아닙니까? 청평조사 3수. 운상의상 화상명으로 시작되는 어떤 시선다운 면모를
시선, 시문학계의 신선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당대의 이백을 시선이라 그랬고 이제 그 두보를 우리가 시성이라 그러잖아요. 시문학계의 성인이다. 두보가 시성이고 이제 저기를 왕요를 시불이라 그러죠. 그 시의 어떤 시문학계의 부처다.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 때는 불교가 성행이기 때문에 왕요 같은 사람은 이제 정말 그 불가의 정신을 자기 시에다가 아주 잘 녹여냈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이제 산문으로는 또 당송팔대가가 있었던 것이고, 뭐 소식, 소철, 이제 그 삼부자, 소시 삼부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이제 그 중문학 관련해서 작품들도 이제 좀 브로드하게나마 한번 다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시간상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